안녕하세요, 메이슨입니다. 흑호의 해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새해 건강 계획들 많이 세우실 텐데요. 단식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이 단식 영상을 계속 추천해 주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단식하고 있으신가 궁금하기도 해서 추천으로 뜨는 영상은 다 봤던 것 같아요. 나름의 방식으로 장기 단식을 수월하게 하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지옥 같은 단식 시간을 보내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단식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당신의 단식이 힘들어지는 이유라는 주제로 말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굶는다. 단식을 단순히 굶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단식을 시도조차 못하거나 당연히 어렵고 힘든 거라며 애초에 단정 짓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단식이 쉽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생존 본능이며 정상적으로 대사가 이루어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힘들지 않게 단식을 이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단식은 굶는 게 아닙니다. 단식과 굶는 것의 차이를 알려면 인체작용 원리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은 배고픔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음식을 먹고 포만감과 기분이 좋아지고 이후 음식이 소화 흡수되면서 에너지원으로 전환되어 인체가 작용하는 데 쓰이고 남는 에너지가 더 나중을 위해 체지방으로 저장되는 과정까지 뇌와 장내 신호체계로 인해 철저하게 호르몬들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슐린 호르몬을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 걸 멈추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은 감가근육세포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태우는 당질연소 모드라고 합니다. 감가근육세포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거의 다 고갈되면 이후 몸에 저장된 체지방을 태우는 지질대사 모드로 전환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체지방을 태워 단식 효과가 나타날지 몸에 저장된 체지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체지방을 연소하지 못하고 인체가 비상 상황으로 인식해서 오히려 신진대사량을 줄이는 굶주림이 될지는 지질대사 모드 활성화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식과 굶는 것의 차이입니다. 인체가 신진대사량을 줄이면 늘 배고프고 춥고 무기력과 피로감에 시달리며 탈모와 근육 손실 같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고 사람마다 현재 몸 상태, 평소 식습관과 신체 활동을 더불어서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아울러 이상 반응과 부작용이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이 오랜 시간 체지방을 태우는 지방대사와 거리가 멀었다면 단식 초반에 지질대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심하게 겪을 수 있고 목표 단식 시간을 채울 때까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단식 48시간 무렵에는 대사 유연성을 회복하고 지질대사 모드로 전환되면서 체지방 연소가 늘기 때문에 식욕과 부작용이 줄고 편안해진다는 게 단식 연구의 공통된 결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단식 시간을 길게 이어가도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힘들었다면 단식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단식을 하면 총 섭취 칼로리가 줄기 때문에 체중이 줄어듭니다. 초반에는 큰 폭으로 줄다가 서서히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사례고요. 만약 단식 중에 힘들고 부작용이 지속됐다면 줄어든 체중에서 대부분 수분으로 구성된 글리코겐이나 근육량이 빠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단식할 때는 체성분에서 골격근량과 체지방량을 참고하고 케톤 수치와 혈당 수치를 함께 측정해 보는 것이 지질대사 지표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식 중에 먹어도 단식을 깨지 않는 음식. 전통적인 단식은 음식을 먹지 않고 물만 마시는 게 원칙이지만 종교적 목적이나 특정 의식이 아닌 이상 허용하는 음식 또는 음료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음식은 커피, 차, 방탄커피, 채소 육수, 사골 육수입니다. 단식하면서 너무 배고프고 힘들면 500칼로리 미만 섭취는 허용한다며 고기 두세 점과 요거트 볼과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먹고 꿀물을 마시는 분들도 봤었는데요. 단식 중 이와 같은 음식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는 반면 단식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부작용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대사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몸의 반응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서 반드시 나에게 맞는 음식을 먹어야 단식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칼로리도 음식 나름이고 직접적으로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높이지 않더라도 식욕이 올라서 단식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꿀물은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 식은땀, 구토, 오한 등 극심한 저혈당 증세가 지속돼서 혈당 수치를 높이고 단식을 깨야 하는 응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단식 중에는 가급적 마시지 않는 걸 권유드립니다. 세 번째, 인간의 욕구, 먹방을 보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음식을 구할 수 있고 먹방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면서 음식욕은 이제 일상이 됐어요. 각자 어떠한 계기나 의도가 있겠지만 단식 중에 먹방을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먹방 리액션을 보고 있으면 오감을 다 자극시키잖아요.
맛부터 비주얼, 냄새, 식감, 소리까지 아주 실감나게 전달해 줍니다. 단식 중에 이보다 잔인한 셀프 고문이 있을까 싶어요. 오죽하면 먹방을 보겠나 싶다가도 먹방을 보고 나서 상황이 나아지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욕구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식욕을 참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일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단식 중 식욕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경험상 저도 그러했고요. 그러니까 단식 중 밀려오는 식욕을 잘 지나가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먹방 시청은 다음으로 미루고 업무에 좀 더 열중해본다던가 밀린 집안일이나 평소에 관심 있던 취미 활동을 해본다던가 나가서 3-4km 정도 걷거나 등산도 좋고 근육을 사용하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서 나름의 방식으로 신체 활동을 늘리고 바쁘게 일상을 보내보세요. 그러면 식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수면장애나 변비 등 인체의 기본 생리현상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당신의 단식이 힘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주관적인 의견 3가지를 말해봤는데요. 단식의 목적은 치유와 회복에 있으며 기대할 수 있는 단식의 효과는 뇌와 장내 환경 개선, 자가포식작용으로 세포재생과 회복, 노화 방지, 각종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절로 체중 조절이 되고 정상 체중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체중 수치에 그리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자신이 단식을 통해 대사유연성을 회복하고 건강증진과 날씬함을 되찾고자 한다면 자신의 체크리스트에서 체중은 맨 아래에 두기를 권유드려요. 체중은 건강지표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식 중에는 맨 후순위에 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중을 우선순위에 두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전날과 동일하거나 감량폭이 적으면 분명 체성분과 체질량이 개선되고 몸의 형태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누군가 3일 단식으로 체중 5kg을 감량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체중이 똑같이 5kg 감량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장기 단식을 계획하고 있다면 장기 단식하기 며칠 전부터 당질 함량이 낮은 자연식 위주로 영양의 균형 잡힌 식단으로 먹고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게 16대8 간헐적 단식 또는 1일 1식 또는 5대2 간헐적 단식과 같은 미니 단식을 반복해보면서 지방대사 활성화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식이 가능한 몸을 먼저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후 단식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단식을 힘들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식이 너무 힘들고 배가 고파서 도저히 단식 시간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느껴지면 즉시 단식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면서 추후 단식을 계획하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이로울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시도하면 되고 다음에 하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단식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는 거예요. 단식을 수월하게 하는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내 라이프 스타일과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목표 단식 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우울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언제든 단식을 시도할 수 있고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단식이란 내 삶을 투영하는 거울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지 먹는 걸 잠시 멈추는 걸 넘어 현재 나의 몸 상태, 식습관, 사회생활과 신체 활동을 모두 아울러서 나의 삶을 교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 부족해지지 않게 균형을 이루어야 단식이 수월할 수 있고 단식 효과가 나타나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단식은 건강하고 날씬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삶의 방식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몸이 건강해야 뭘 해도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건강하고 날씬한 한 해 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